불타는 셀럽, 오늘은 민문호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무더위에 굉장히 고생 많으시죠? 네, 건강에 유의하기 바라시고요. 앞으로 이 ICT 세상이 열어갈 무궁무진한 세상에 여러분들 잘 적응하셔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몇 년째 되셨나요, 올해? 네, 저희는 연식이 이제 조금 됐습니다. 네, 2015년도에 설립을 해가지고요. 네. 이제 10살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벤처기업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예, 좀 나이든 벤처기업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벤처기업이라는 개념이 뭐 횟수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에 관여되는 뭐 단어이긴 하니까 뭐 오래 하셨지만 어쨌든 벤처기업이니까 네. 네, 벤처기업 인증 있으시잖아요. 예,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업을 하세요 지금? 어떤 일들 하시나요 회사에서? 예. 뭐 시청자 여러분이 들으시면 좀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어서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가상현실, 네, 증강현실, 네, 이런 이제 기술 기반의 네. 콘텐츠와 플랫폼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네. 그런 회사입니다. 이제 그러면 가상현실만 하시는 거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 기능까지 넣으신 걸로 제가 네.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실제 그럼 접목이 돼 있는 거예요 제품에? 네, 당연히 접목이 요즘 인공지능이 화두고요. 인공지능을 빼고는 네. 기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과 서비스 플랫폼에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챗 GPT의 그 기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당장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지금 주부 여러분들이 냉장고를 수시로 열고 닫아서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뭘 해 먹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생성형 AI를 통해서 냉장고와 대화를 하는 이제 그런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능한 기술이고요. 예를 들면 냉장고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게 체킹이 돼서 내가 오늘 뭐 먹어야 돼? 그러면 냉장고가 오늘은 뭐를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유통기간도 자동으로 체크를 해서 추천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최근에 어쨌든 인공지능이 다시 사실 한동안 좀 조용했었는데 네. 이제 작년서부터 좀 이제 인공지능이 다시 화두가 돼서 네. 좀 많이 지금 저희 생활에 적용이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일하면서 챗 GPT를 좀 써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뭐 도움이 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 기술을 그러면 지금 어떤 제품에 어떻게 넣으신 거예요? 네. 혹시 뭐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까지의 게임에 이제 NPC들이 있잖아요. 네. NPC다 하면 이제 non-player 캐릭터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안내원들입니다. 안내원들이 일방적으로 코딩된 대로만 행동을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이 안내원들하고 내가 가서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쌍방향 AI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얘들이 내가 물어보는 거를 사람처럼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내가 물어봤던 것들을 기억해냈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의 패턴을 또 분석해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구나 내가 거기에 맞게 또 대응을 해주면 거기에 계속 들어가고 싶어지는 거죠. 이런 게 최고 이제 원하는 이제 기술들입니다.
그럼 그 기술을 지금 어떤 제품에 어떻게 넣으셨어요? 저희 서비스 플랫폼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제품이 있는데 네. 이제 거기에 지금 일방향으로 안내하는 그런 안내원들, 관광 가이드들, 관광 가이드들을 쌍방향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 네. 관광 가이드들이 챗GPT를 통해서 사람처럼 대답을 해주는 거죠. 네. 이런 게 지금 서비스로 지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완벽하지는 않고요. 네. 네. 네, 계속해서 학습을 통해서 네. 고도화에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네. 네. 그 이제 만드신 제품을 제가 찾아보니까 XR 망원경이라고 이렇게 소개되는 제품이 있던데 이건 네. 어떤 제품이에요? 네, XR 망원경은요. 혹시 여러분들 관광지 같은데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예전에 500원을 놓고 보는 망원경들이 전국 전 세계에 다 그게 설치돼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코로나 시기를 겪어봐서 알겠지만 남들이 눈에 이렇게 밀착한 그 망원경을 다른 사람이 또 절대 쓰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네. 네. 이제 그래서 지금 아무도 안 쓰는 거고요. 그리고 옛날 구형, 지금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건 옛날 전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망원경도 이제 스마트폰 이상 되는 망원경이 필요한 이런 시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똑똑한 XR 망원경을 개발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XR 망원경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거를 대충 유추해 보면 이렇게 광학 렌즈가 달린 모니터 같은 형태인가요? 펜틸트 모듈을 통해서 네.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인데요. 네. 예를 들면 현실에는 안 보이는 건데 네. 이 망원경으로 보면 현실에 디지털 데이터가 딱딱딱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거는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아까 제가 화두에 네. 말씀드린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 중에 증강현실 기능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현실에서 디지털 데이터가 뜨는 여러분들 포켓몬고, 스노우 이런 것들 다 해보셨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기술이 증강현실이고요. 네. 예를 관광지에 예를 들어 현재 다 소실되고 없는 조선시대에 불타서 없어진 그런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이 XR 망원경을 통해서 다시 복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안 보이는데 옛날에 있던 건물이 턱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XR 망원경 기능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옛날 우리가 관광지에 보던 그런 눈을 대고 보는 그런 이제 쌍안경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형태가 아니고 네, 그런 비슷한 모양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니터가 달려 있고 그렇죠. 터치 스크린입니다. 터치 스크린 모니터가 네. 이제 앞에 렌즈가 달려 있어서 멀리까지 네. 보여주는 건 똑같은데 예.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니터에 띄워서 보여주는데 예, 거기에 인공지능 기능을 넣어가지고 네, 내가 보는 곳에 대한 정보라든지 네. 과거의 사진 네. 여러 가지 거기 사는 생물 네. 지형 설명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그럼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완전 자동은 아니고요. 현재는요. 저희가 일부분은 네. 수작업을 거쳐서 올려준 정보들이 뜨는 거고요.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면 이제 자동화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활용해서 되게 재미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게 가격이 비싸진 않을까요? 그 실제 500원 넣고 저희 봤는데 네. 그 막 10,000원 넣고 봐야 되고 이런 건 아닐까요? 아유, 그거 아닙니다. 그랬다가 저희 망하죠. 네. 지금 이제 정부 지자체들이 주로 저희 제품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는 무료로 쓸 수 있게 다 개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그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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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너무 좋아 보여서 혹시 비쌀까봐 걱정이 돼서 제가 아유, 말씀드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럼 그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정말 많이 보여줄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음성도 지원되는 거겠죠? 그럼요. 네, 4개국어로 지원이 됩니다. 4개국어로요. 네. 네. 그러면 보여줄 게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네. 가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인공지능 기술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거기에 어떤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나요? 예를 들면 네. 저희 이제 망원경이 네. 그 지역의 관광지에 하루 종일 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람은
하루 종일 거기 서 있으면서 감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얘는 하루 종일 밖에 서 있어도 뭐 추위 더위 이런 것도 안 타거든요. 물론 기계가 추위 더위 좀 타는데 저희가 그런 거 기술로서 또 커버를 해놨고요. 뭐 얘가 갑자기 예를 들어 바다 앞을 비추고 있는데 저희가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망원경 기준으로 하면 성산 일출봉 바다 앞에 저희가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에 돌고래가 가끔씩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네. 돌고래가 파닥파닥 뛰어놀입니다. 네. 그러면 그걸 인공지능 기술이 감지를 해서 네. 딱 서버에 저장을 합니다. 동영상을. 네. 그렇게 해서 희귀 동영상을 저장을 해서 늘 거기에 서 있지 않으면 못 보는 그런 것들을 얘는 저장을 해서 그걸 또 서비스하고. 그리고 관공서 같은 데서는 그런 걸 저희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뭐 산불이나 재난 감지를 할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좀 또 R&D를 통해서 네. 일부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산불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담당 공무원한테 공지를 해주는 이런 이제 기능들이 AI 기능 중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다 그럼 구현이 된 건가요? 지금 일부 구현이 됐고요. 조금 더 저희가 학습을 통해서 네. 좀 완벽하게 고도화를 시키려고 지금 R&D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교하게 되면 그 국방부도 납품이 많이 필요할 거 국방부 쪽에서도 많이 필요할 네, 것 같은데. 군부대에서 네. 저희한테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딱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느낌에. 예. 예, 훈련용으로 많이 쓰고 네. 싶다고 감시 훈련용으로. 예. 근데 이제 군부대는 살짝 저희 비즈니스랑 좀 엇박자가 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군부대는 보안 요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라이브 데이터를 이게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관광지 같은 경우는 라이브 데이터를 가지고 메타버스 플랫폼하고 연동이 되게 해서 전 세계인들이 여기를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제 국방은 그런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다 보니까 이 라이브 데이터를 못 써요. 그래서 관광이랑 연동이 될 수가 없어서 살짝 그런 부분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문제가 보안 문제가 좀 있어서 네. 네. 국방은 네, 일단 나중에 하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네. 요 지금 XR 망원경이 어차피 네트워킹은 무조건 연결이 돼야 되는 기술인 것 같아서 네, 이 맞습니다. 전체가 네트워킹으로 망이 구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상현실의 한 세계가 또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중앙에서 지금 서버에서 함께 다 네. 그게 마치 내가 어디 실제 메타버스 여행처럼도 나중에는 구현하실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그 당연한 게 수익 모델이고요. 그게 네, 네, 네. 저희 핵심 기술이에요. 아, 네. 현실의 데이터를 네. 가상과 연동하게 하는 네. 그런 가상 융합 기술. 네. 그게 저희 회사의 핵심 기술이고요.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전 세계 표준이 되게 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하려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 네. 엄청 많이 들죠. 예, 그 서버가 감당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서버는 당연히 클라우드 서버를 쓰고 있고요. 네, 네. 그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다 클라우드 서버를 쓰니까 저희도 물론 클라우드 비용들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이제 그걸 커버할 만큼 부가 수익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하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그 요 한 가지 상품만으로도 사실 활용할 게 네. 너무나도 많이 생각이 나는데 예, 저도 막 맞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을 거고 막 떠오르는 게 많은데 지금 네. 우선은 이제 관광으로 먼저 시작하신 거죠. 이게 맞습니다. 관광이라고 봐야죠 파트는. 예, 관광이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엔터 처음에 이제 게임도 말씀하셨으니까 엔터 쪽, 뭐 쇼핑 쪽, 네. 의료나 보건, 네. 교육 네. 이제 얘네들 이제 무궁무진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지금 스텝을 준비하고 계세요? 네. 저희는 일단 관광 쪽, 문화관광 쪽이 메인이고요. 네. 문화관광 쪽이 나중에 확장 모델은 네. 디지털 헬스 케어 쪽으로 확장이 됩니다. 네. 뭐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문화 관광 요소는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잖아요. 네. 네,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확장이 되면 디지털 의료 분야에서 멘탈 케어 시스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해 있으면 환자들이 제일 먼저 어딜 가고 싶어 하나요? 여행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답답하니까 병원은. 그러면 가상 관광을 통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여행을 밖에 못 가지만 여기서 대리만족을 주고 스트레스를 저하시켜주고 그다음에 우울증을 좀 저감시켜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의사 선생님들, 정신과 교수들하고 같이 그런 멘탈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장이 되는 그런 이제 전략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 쪽이네요. 이제 스텝 2는. 네, 의료인데 너무 복잡한 의료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법적인 식약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식약처 승인도 네, 굉장히 네, 까다롭게 받아야 되고 약간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인데 이게 정신과 교수들이 심리치료사들 이들이 같이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공간, 힐링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우울한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제 좋은 기능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이제 악영향으로 미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도 많이 또 이제 대두가 되고 있어요. 많죠. 네.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이제 이쪽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뭐 크게 윤리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쪽은 어떤가요 지금? 예. 제가 사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또 네. 상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있잖아요. 이 딥페이크 기술을 오픈 소스가 있어서 조금만 IT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악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가짜 뉴스를 살포할 수 있는 거고 연예인들 초상권을 무단 침해를 해서 그 연예인인 것처럼 그렇게 또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딥페이크 기술의 폐단이 제일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더 뎁스를 들어가면 이게 이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이 합해지면 무궁무진한 세상이 펼쳐질 건데 그렇게 되면 좀 뭔가 중독증이랄까 뭐 예를 게임 중독자들이 지금도 있는데 이제 현실을 회피하게 되는 이제 이런 분들이 좀 생겨나게 되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거는 우스갯소리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뭐 결혼도 많이 해야 되고 출산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근데 인공지능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영화 허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네. 네. 거기에 나오는 그런 인공지능 챗봇하고 사랑에 빠지는 건데 이게 조금 더 형상화가 되고 고도화되게 되면 실제 메타버스 세상에서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보다 더 얘가 나를 끔찍하게 위해주는 인공지능하고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럼 현실을 부정하게 되는 거고 이런 문제까지도 좀 뭐 사실은 발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부분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직은 좀 세월이 있어야 되겠지만 네. 일단 뭐 다행인 건 뭐 저 세대는 아직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나중에는 뭐 말씀하셨던 문제점들이 생길 것 같고요. 그게 먼 미래가 아니고요.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가상인간으로 인플루언서가 나와서 이제 1분에 1달러씩 페이를 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이게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빨라질 겁니다. 네. 네, 가속도가 너무 무섭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그 다음에 이제 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수많은 저작권들이 있잖아요. 네. 이 저작권이 지금 메타버스 세상에서 또 인공지능이 결합되다 보니까 수많은 저작권 문제들이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지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아직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실제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처음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게 네, 사실은 미국의 그 미술 대회에서 디지털 부문에 네, 우승한 그림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그 1등한 사람이 난 사실 이걸 인공지능으로 네. 그렸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이게 네, 좀 시끄러워진 건데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작권이나 이런 쪽으로는 근데 해결이 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지금은 산업이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너무 또 규제를 하게 되면 네. 발전하는데 또 저해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음악 저작권이 지금은 저작권 시스템이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거든요. 네. 이제 그것처럼 제가 이런 인공지능의 저작권 문제들이 앞으로는 조금씩 자리를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거는 좀 어쨌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뭐 생각이 네. 들지만 네. 뭐 서로 맞춰 가겠죠. 그 자리를 저도 잡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네, 네, 네. 네. 그럼 회사에서 뭐 다음으로 그러면 일단 엑셀 망원경 말고 네. 다른 활용 분야로 어떤 것들을 좀 또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가상 관광 서비스 플랫폼을 네. 이번 달에 저희가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네. 작년부터 계속 베타 서비스를 하면서 네. 어떤 부분들을 또 더 신경 써야 되는지 아니면 좀 뭐 오류도 잡아내고 이런 작업들을 거쳐서 베타 서비스를 했는데 이제 이번 달에 정식 발매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서비스 플랫폼이고요. 가상 문화관광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이제 뭐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앞으로 K-팝이나 K 콘텐츠를 통해서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단체로 오는 관광객들이 또 있겠지만 335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제 그런 관광객들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어딜 가야 되는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그들을 그 디지털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제대로 된 플랫폼이 아직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구현은 메타버스 같은 느낌으로 구현이 맞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메타버스가 사실 몇 년 전에 한창 막 금방 다 우리가 메타버스 세상에서 살 것처럼 그러다가 네, 그냥 그렇게 조용히 끝났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인공지능이 요번에 이제 챗 GPT가 나오면서 약간 다시 또 네. 메타버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대표님이 지금 개발하시는 메타버스는 어떤 지금 다른 옛날의 메타버스와 네. 어떤 좀 차별점이 있나요? 네. 차이성이? 이게 혹시 이제 시청자분들도 메타버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다가 요즘 싹 들어가서 혹시 메타버스 회사들 다 망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저한테 질문도 많이 들어와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근데 이 메타버스가 재작년까지는 좀 고객들이, 유저들이 체험하는 단계였다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는 고도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고도화 단계가 아직은 유저들한테 좀 보여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한 분들이 메타버스 재미없네?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이유를 못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유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AI가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와 AI가 둘이 같이 둘이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왜 메타버스에서 체험도 하고 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걸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 서비스 플랫폼이고요. 지금 AI가 접목된 메타버스여서 맞습니다. 다른 기존의 메타버스랑은 좀 다르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례를 한번 들려드리면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어디가 좋은지 뭐 사실 대충 들어서는 알겠지만 어디 가서 무슨 물건을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메타버스에서 가이드도 해주고 그다음에 그 공간을 한번 들어가서 내가 한번 체험도 해보고 거기서 예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들이 조금 더 이 공간에 가고 싶어지는 거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K 콘텐츠를
접목한 그런 거리들도 꽤 많잖아요.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유명 아티스트들이 좋아하는 거리들, 그다음에 방송에서 이 장소가 굉장히 부각이 됐던 그 거리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활용을 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길 거닐게 해주고 그러면 내가 한국에 무조건 가봐야겠다. 일본 가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면 유럽으로 가려고 한 사람들이 한국을 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가상관광 서비스 플랫폼이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를 꺼낸 게 뭐 50년도 넘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이제 그때부터 50년 전부터 이제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할 거고 너희들 직업 다 없어질 거고 그게 이제 50년째예요. 네. 뭐 석유 떨어진다는 얘기 나온 지랑 비슷한 얘기죠. 네. 그 이제 사람들이 또 저러는구나 쟤들. 자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지금 인공지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네. 요번엔 어떻게 다른지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우려도 많아요. 인공지능이 챗GPT 써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저같이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은 딱 생각하는 게 이제 앞으로 비용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겠구나.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서 흑과 백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기업인 입장에서는 굉장한 그런 줄이는 요소가 될 텐데 실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겁이 날 수가 있겠죠. 내가 하는 일들이 대체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건데 예전에는 좀 예를 들면 좀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하는 분들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의 일자리가 제일 먼저 대체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이 사람들도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거죠. 창작도 얘가 인공지능이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말씀해 주는 게 이제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 기술을 이제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거냐를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표님은 자 새로운 기술을 계속 지금 가장 빨리 접하실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새로운 기술과 접목시키는 실험, 그다음에 또 새로운 기술 나오면 바로 보고서가 올라갈 것 같은데 무조건 먼저 해보죠. 저희가 신기술을 어떤 태도로 지켜봐야 되는지 대표님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신기술이 나왔을 때 먼저 써본 사람,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눠질 텐데 이게 예전에는 별로 차이가 별로 안 났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 두 사람 간에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기술이 나오면 무조건 이걸 배척하지 말고 무조건 써봐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50대 이상 분들, IT에 조금 관심이 없는 분들은 불편하잖아요. 어느 이제 햄버거 매장 가면 다 키오스크로 바뀌어 있어요. 그 심지어는 일본에 출장 가면요, 다 이 식탁에서 모바일로 주문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는 IT를 친숙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써봐야 되고 경험을 해봐야 되고 여기서 내가 심지어는 어떤 일을 내가 잘하는 일을 여기서 뭘 해보면 좋을지 이런 생각을 무조건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 밑에 인공지능을 내 밑에 둬야 돼요. 얘를 배척하거나 얘 내 경쟁자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얘를 나와 친숙하게 만들어서 얘를 내 편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빨리 나올 거잖아요, 신기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빅테크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일주일만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색해져요.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굉장히 무서운 세상입니다. 또 사실 저는 편하게 살고 싶은데 정말 그런 거 다 새로운 기술 배우고 이게 다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좀 선택과 집중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어쨌든 겁내지 말고 도전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군요. 무조건 도전해야 됩니다. 무조건 써봐야 되고. 삶이 정말 피곤하네요. 어떻게 보면. 빡빡하죠.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죠. 대표님은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메타버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품 개발하신 거 보면 뭐 컴퓨터 공학이나 기계공학 쪽도 굉장히 뭐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다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공학 분야에서만 또 일을 하다 보면 이또 인문학 쪽을 소홀히 하면 이게 융합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 컨텐츠를 기획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이게 두 개를 다 공부해야 됩니다. 사실은. 네.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죠. 뭐. 네, 참 힘듭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뭐 어떤 제품을 또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저희는 국내 시장에 한정하지 않고요. 해외 시장에 이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지금 일본하고 합작 법인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 미국에도 지금 전시회 지금 10월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랑도 저희가 사업 제휴를 해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폼페이라든지 그다음에 로마라든지 이런 역사 유럽 문화의 중심이잖아요. 이탈리아가. 이제 그쪽에도 저희가 수출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역사 문화가 있는 곳이다 그러면 다 저희 타겟팅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 제품이고요. 이제 그게 메타버스 가상감각 플랫폼과 연동이 돼서 직접 거기에 가지 않아도 여기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게 저희의 지금 목표고요. 현재 어느 정도 구현이 돼서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 세계인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미있는 서비스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좀 쉽게 이렇게 AI와 함께 편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하시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뭐 오늘 제가 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나왔는데 절대 어려워하지 마시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게 나는 정말 문과생이라서 저런 거는 정말 알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부터 좀 바꾸셔가지고 생각을 한 번이라도 써보시고 그러면 이게 별거 아니었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화하는 그런 세상에서 적응해 나가시고 또 다른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